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키스트유럽 연구소의 김상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성정수소 전문가 포럼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 저는 오늘 유럽의 수소 인프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키스트 유럽 연구소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키스트 유럽 연구소는 1996년 독일과 프랑스 국경지대에 있는 자르브르켄이라는 도시에 설립되었습니다. 주 연구 분야는 환경, 바이오, 에너지 분야이고 에너지 연구는 주로 연료전지와 2차 전지 쪽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유럽의 온실가스 및 에너지 믹스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 유럽의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은 2019년 현재 약 15억 5,400만 톤입니다. 이 가운데서 약 갈탄이 총 2억 8천만 톤 정도이고, 석탄 연료가 많은 탄소를 배출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가별로 보게 되면 독일이 약 3억 6,400만 톤이고, 폴란드, 이탈리아 순으로 주로 제조업 관련된 국가, 아울러서 제조업에 주로 석탄을 사용하는 국가들이 주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018년 유럽의 온실가스 공정 배출 및 배출원별 특정 을 보게 되면은 주로 화학 케미컬 인더스트리와 그다음에 이제 제철 메탈 인더스트리에 많은 이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가운데서 재련 과정 중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암모니아나 메탄올 리파이너리에서 많은 어,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U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예상 비율을 볼 경우에 1990년도 기준으로 약 2017년에 20% 정도 감축되었는데 추가적으로 2050년까지 약 80%를 감축하기 위해서 예상한 걸 보았을 때 약 한 반 정도가 주로 일렉트리피케이션, 즉 전동화와 카본 뉴트럴 파워, 즉 발전 부분에 있어서의 탄소 중립 부분이 차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서 약 10% 정도는 에너지 효율을 계산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나머지 10% 정도는 탄소 중립 수소, 즉 수소로 사용한 탄소 중립 부분이 차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별로의 발전 추이량을 좀 보았을 때 2000년에서 2019년까지 독일의 총 발전량을 살펴보았습니다. 독일은 2000년에서 총 발전량은 서서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2018년부터 다시 감소 추세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산업계에 필요한 총 에너지량은 증가하지만은 상대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개선되기 때문에 총 발전량은 감소하는 그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은 이 구성을 보게 되면은 초반에 어떤 석탄과 원자력 위주의 그 에너지 믹스에서 점진적으로 석탄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거의 40%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이러한 에너지 믹스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프랑스는 역시 총 생산량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은 거의 모든 부분이 원자력이 메인 발전 원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게 되면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전력량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 경제 성장과 맞물려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고 2000년에 약 262 테라와트 아워에서 2019년 약 562 테라와트 아워로 약 2배 이상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 에너지원은 원자력과 석탄 그리고 복합 화력 주로 화력 발전이 우리나라의 주 에너지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수소 수요를 예측해 보았습니다. 유럽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2050년까지의 수소 수요를 예측하는 것을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보았을 때 시나리오별로 다양한 값들이 있지만은 약 2050년까지
적극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약 627테라와트아워, 즉 현재의 우리가 독일의 총 에너지 양만큼이 전체 유로에서 필요하다라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있는 반면에 보수적인 그 시나리오에서는 약 161테라와트아워 정도가 필요할 거다라는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가운데서 중간에 해당되는 약 그 270테라와트아워 해당되는 아프리의 분석 보고서를 좀 더 분석해 보았습니다. 2020년부터 2050년까지 산업용 수소 예측은 약 270테라와트라고 보았을 경우에 그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변화된 걸 보았을 때 2050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약 절반 정도가 스틸 인더스트리에서 수소가 요구된 거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석탄에 대한 석탄 연료에 대한 사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리파이너리, 즉 재련 관련된 부분은 줄어들고 있고, 하지만 암모니아에 해당되는 수소는 계속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2050년까지 유럽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이와 같은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번에는 메가톤으로 수소의 어떤 수요 요구량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약 50에서 약 100 메가톤 정도의 수요 요구량이 지금 저희가 예측이 되고, 실질적으로 파이널 에너지 쉐어, 즉 최종 에너지 소비량에 대해서는 약 25%에서 약 15% 정도 가량의 어떤 요구량이 지금 최종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할 거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소 생산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소 생산에 대해서 폭록색 시나리오와 또한 빠른 녹색 시나리오 두 가지 시나리오를 근거로 한번 살펴보았는데, 블루그린 시나리오에서는 즉 천연가스 개질 SMR과 TCS를 포함시키는 시나리오고, 빠른 녹색 시나리오는 이 두 가지를 배제하고 연구기간 동안 전해조 비용의 적극적인 감소 과정을 이용했을 경우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랬을 때 이 두 가지 시나리오에 근거하여서 평준화 비용, 즉 레벨라이즈 코스트 오브 하이드로전 LCOH를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와 같은 가정에 의해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작성하였고, 이로 인해서 계산을 했을 경우에 지금 블루그린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과 2050년까지 약 이 변화를 보았을 때 북쪽에서는 윈드, 남쪽에서는 솔라가 있지만은 중간에 솔라와 윈드를 같이 결합한 하이브리드가 많이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 2030년에 SMR/CCS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050년에 SMR/CCS는 없지만은 여전히 하이브리드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패스트 그린 시나리오를 봤을 경우에는 거의 2030년에는 하이브리드가 거의 없어진 걸 볼 수가 있고, 2050년에는 거의 솔라가 더 많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솔라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윈드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효과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로 독일 헤스의 수소 공급 비용, 예상 비용을 살펴보았습니다. 2030년과 2050년의 수소 공급 비용을 보았을 때, 오른쪽에 있는 세 가지는 바로 로컬에서, 즉 헤스의 지역 자체에서의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했을 때의 경우이고, 왼쪽 네 가지는 수소 생산이 저렴한 곳에서 수소를 수입했을 때의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솔라가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태리에서 수소가 수입될 경우에는 수소 자체의 생산 비용은 굉장히 저렴하지만은 이와 상대적으로 운송 비용과 저장 비용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 수소 비용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런 수소 가격에 대한 것들을 예측할 때 생산 단가뿐만이 아니고 저장 단가와 아울러서 운송 단가를 같이 고려해서 계산해야 된다는 것이 이 예산 결과에서의 나온 값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수소 저장의 평준화 비용을 보았을 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수소 저장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화수소라거나 또는 LOHC, 암모니아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이에 따라서 연으로 저장하는 방법, 다음에 위크, 데이로 저장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보았을 때 현재 LOHC와
리퀴드 H2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비용이고 암모니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은 2050년이 될 경우에는 LOHC는 모든 가격들이 다 코스트가 다 감소하지만은 상대적으로 암모니아와 리퀴드 H2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들은 지형지물을 이용한 태광을 이용한다거나 또는 소금 동굴이나 여러 가지 락 케이블을 이용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더 저렴하고 장기간 저장할 수 있는 이러한 저장 매체로서 유럽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의 수소 저장 요건을 살펴보았을 때 약 현재로서는 약 250테라와트 정도의 수소 저장 지오그래픽한 그런 공간이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향후 2050년에는 약 2배 정도의 수소가 저장 공간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있고 따라서 201테라와트 정도의 추가 어떤 소금 태번에 대한 그런 발굴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 유럽에서의 수소 저장에 대한 생각입니다. 2040년에 가정에 배달되는 수소 가격 내역을 분석하였을 때 약 51% 정도가 전체 수소 가격의 51%를 수소 생산이 차지하고 있고 아울러서 수소 운송이 약 1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수소 저장의 6% 그리고 수소를 각 가정에 디스트리뷰션하는 배송하는데 약 27%의 가격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지금 자료에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와 이런 전기 난방 시스템 효율을 비교했을 때 수소를 보일러로 바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약 전체 나오는 열이 약 61% 정도, 61kW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하지만은 히트 펌프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수소를 사용했을 때 어떤 효율이나 나오는 열량이 더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유럽에서는 히트 펌프를 난방에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와 수소 전기차의 어떤 효율을 비교했을 때 배터리 자동차는 총 100%의 파워를 사용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손실을 고려해서 총 69%의 전동요율을 쓸 수 있다라고 계산되어지고 있고요. 다음에 연료전지 자동차는 리뉴어블 에너지 100%를 사용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트랜스미션과 어떤 전환 손실을 고려했을 때 약 26% 정도를 사용하고 계산으로는 나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를 수소를 인터널 컨버스천으로 해서 연소를 시켰을 경우에는 약 13%까지 줄어드는 것을 보기 때문에 연료전지 자동차가 훨씬 이런 내연기관에 비해서는 훨씬 더 효율이 좋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데이터만을 보고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블룸버그의 보고서에 의하면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의 연간 판매량을 약 2010년에서 2020년까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전기자동차가 많이, 판매 대수가 증가한 걸 볼 수가 있고, 사실 스케일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것도 보여지는데, 사실 연료전지자동차도 많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2050년에 EU 수소의 수요 및 공급 잠재력을 보았을 때 지금 유럽을 전체 6개의 지역으로 그룹화하여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보았을 때 스페인에서는 지금 상당히 많은 수소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이 되고 주로 솔라에 의한 태양열에 의해서 많은 수소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이런 독일이나 또 영국의 이런 제조업이 강한 데서는 많은 수소를 또 요구하는 수요가 굉장히 큰 것으로 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어떤 여러 가지 유럽에 나와 있는 보고서들을 분석하고 그랬을 때 유럽에서 수소 인프라에 대해서 내리는 결론을 요약하여 보았습니다. 유럽에서는 기후 중립을 위한 수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직접적인 전기화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부차적일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산업 및 전력 수요를 중심으로 수소 인프라를 구성하고 예상 산업 수요를 출발점으로 하는 인프라 계획을 구성한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고요. 유럽은 아울러 훨씬 더 많은 양의 지질학적
수소 저장, 즉 솔트 캐번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유럽은 재생 가능한 수소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도구가 필요하고 아울러서 가정의 수소 사용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자금 조달 전략이 현재로서는 부재하다라는 것이 유럽의 문제점입니다. 가스 외전 그리드의 비즈니스 모델 개선이 또한 필요하고요. 각 기가와트의 전기 분해에는, 즉 수전의 장비에는 그리드 병목 현상이 약화되지 않도록 2에서 4기가와트의 추가적인 신재생 에너지 발생 장치가 발전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현재로서 필요한 사항이고요. 수소 무역은 지역적으로 예상되고, 하지만 수소 운송은 파이프나 케이블에 비해보다는 더 비용이 많이 나는 것이 유럽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유럽이 완전한 수소 잠재력에 도달하려면 대중의 수용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서 산업 경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EU는 이웃 국가로부터 값싼 수소에 접근하는 동시에 세계 시장에서 재생 가능한 수소 기반 합성 연료를 수입해야 합니다. 유럽은 탄소 포집과 관련된 공정에서 나오는 파란색 수소, 즉 블루 수소에 대한 아이디어에 열려 있어야지만 이를 엄격한 보호 장치와 결합해야 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